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무려 130조 원이 넘는데요. 올해보다 약 10% 가까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책정된 만큼 여러분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생계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인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기초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현재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4만 2,510원인데요. 내년에는 여기서 6,850원이 올라서 월 34만 9,3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2%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40만 원을 기대하셨을 텐데 아쉽게도 2026년에는 40만 원까지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말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최종 금액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은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략 779만 명 정도가 해당되실 거예요. 그럼 이 소득 하위 70%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일까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까 내년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기본 공제인데요.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2025년에는 112만 원을 공제해 드렸는데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 공제액도 115만 원으로 3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인데요. 올해 공시가격이 약간 올랐습니다. 이게 기초연금에 언제부터 반영되느냐 하면요. 올해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1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아깝게 못 받으셨던 분들 중에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월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기준으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어서 몇 개월 더 빨리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계급여 인상입니다. 이번이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무려 6.51%나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현재 월 195만 1천 원을 받으시던 분들이 내년에는 207만 8천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 달에 12만 7천 원이 늘어나는 거죠. 1년으로 계산하면 153만 원이나 더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또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서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계급여 예산이 올해 8조 4,900억 원에서 내년에는 9조 1,7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 예산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먼저 노인 일자리가 크게 확대됩니다. 올해는 108만 개였는데 내년에는
115만 2천 개로 5만 4천 개가 늘어납니다. 급여 수준이 높은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가 3만 6천 개나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8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 3,8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됩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 55만 명이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내년에는 57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집중 서비스를 1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에 집에서 적응하시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또 고독사 예방 사업도 대폭 확대됩니다. 올해 1만 7천 명이었던 게 내년에는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때만 지원을 해드렸고 또 월소득 103만 원 이하 농업인들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월액 80만 원 이하이시고 재산이 1억 6,800만 원 미만이신 저소득 지역 가입자 73만 6천 명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한 달에 최대 3만 8천 원까지 1년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산이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에는 82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셔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면서 꾸준히 납부하시면 나중에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예산 확대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산이 올해 3,500억 원에서 내년 4,053억 원으로 552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 요양, 돌봄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되는데요. 올해는 12개 지자체에서만 65억 원 규모로 했던 걸 내년에는 183개 지자체에서 529억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이런 통합 돌봄 업무를 담당하시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 2,400명의 인건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부담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부양 의무자 부담금이 뭐냐면요. 수급자분의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생활비를 댈 수 있다고 보고 그만큼을 수급자의 소득에서 빼는 제도였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못 받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급여 예산이 올해 8조 6,800억 원에서 내년에는 9조 8,400억 원으로 1조 1,500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6년에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6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알아야 실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2026년 기초연금이 34만 9,360원인데요. 이 금액의 150%가 52만 4,04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최대 감액폭은 기초연금의 50%, 그러니까 17만 4,680원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 가구라고 해서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감액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두 번째가 부부 감액, 세 번째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계산하셔야 정확한 기초연금액이 나옵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져요. 부부 감액은 뭐냐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함께 사시니까 생활비가 덜 드신다는 논리죠.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인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시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신청하시면 생일이 있는 5월 25일에 첫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생일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65세가 되시는 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나중에 되시는 분이 나중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게 부부 감액 적용 시점입니다.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는 시점부터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제 건강보험과의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시죠.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기본 공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가 되시면 국민연금액의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불리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요. 피부양자 자격은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부부간의 소득과 재산의 비율을 잘 배분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할 때나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기초연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사적연금도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이게 시행되면 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복지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34만 9,360원으로 인상됩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늘어나는 것에 감사하셔야겠죠. 둘째,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2만 7천 원이 늘어나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셋째, 노인 일자리가 5만 4천 개 늘어나고 특히 급여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넷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돼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 73만 6천 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긴급복지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대폭 늘어납니다. 여섯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부담금이 전면 폐지되어 5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순서대로 계산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또 건강보험과의 관계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에 불리하지만 기초연금은 영향이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복지제도는 정말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에다가
세수 부족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부와 국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가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자면 이런 복지 제도들은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늦게 신청하시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까 꼭 제때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복지 신청이 어렵다고 느끼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복지로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전화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복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증명할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분들이 조회해 주시니까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계급여를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기준에 맞으시면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받고 계시더라도 다른 것도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꼭 신청하세요. 내년에는 대상이 57만 6천 명으로 늘어나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도 해드리고 필요한 서비스도 연결해드리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관심 가져보세요. 내년에는 115만 개로 늘어나니까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급여도 좋고 일하는 시간도 적당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노인 일자리는 보통 12월부터 1월 사이에 모집을 많이 합니다. 연말쯤에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시거나 화재나 재난을 당하시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면 긴급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4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은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상황일 때 빠르게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만 원 이하, 재산 1억 6,8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 해당되시는데요. 주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니까 꼭 납부하시라는 겁니다. 6월 최대 3만 8천 원을 1년간 지원해 드리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10년, 20년 꾸준히 납부하시면 나중에 매달 받으시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물가 연동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평생 물가 상승에 걱정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국민연금이 정말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국민연금은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이 중요합니다. 이제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이 제도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도 의료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사실은 의료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자녀가 생활비를 안 줘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은 의료급여도 못 받고 자녀한테도 도움을 못 받아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없어지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입원하실 때도 본인 부담금이 아주 적고 외래 진료도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던 분들은 내년에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서 많은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기초연금은 34만 9,360원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갑니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 개로 늘어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되고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부담금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 모든 제도들은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건강보험과의 관계도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같은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제도는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내신 여러분께 당연히 돌아가야 할 혜택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제도들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특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같은 제도는 정말 불합리합니다.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 내고 나중에 연금 받는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 낸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삶이고 권리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2026년 복지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더욱 더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